아이고, 이 늙은이가 말이지요. 지금 이 지하철역 2번 출구, 삭막한 콘크리트 계단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이 수첩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만지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지 뭡니까. 세상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질고 눈이 멀었던가요. 지금 제 눈앞에 이 시멘트 바닥도 왠지 모르게 저를 비웃는 것 같고 쌩쌩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발소리마저 제 죄를 재촉하는 듯하네요.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늙은 몸뚱이로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벌써 몇 달 전 일이 되었지요. 우리 동네 구석에 있는 순이네 밥집 말입니다. 허름하지만 그 음식 맛 하나는 기가 막혀서 동네 사람들이 점심때면 우르르 몰려가던 그런 작은 식당이었답니다. 나야 워낙 고집이 세고 남의 돈 빌리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라 빚을 지고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 그해 겨울 남편이 덜컥 쓰러지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겹치면서 아이고 세상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순이네 밥집에 손을 벌리게 되었지 뭡니까. 딱 일주일만 외상으로 밥을 먹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순이 아주머니도 인심 좋은 분이라 덥석 그러자고 해줬었지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던 게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나는 그 돈을 갚을 길이 막막했답니다. 매일같이 눈치만 보면서 혹시라도 순이네 아주머니가 이 늙은이를 붙잡고 돈 갚으라고 윽박지를까봐 그 무서움에 밥도 제대로 못 넘겼었지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남의 돈을 이렇게 미루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장부가 정리되는 저녁 시간, 내가 깍두기라도 가져다 주려고 밥집에 들렀는데 순이 아주머니가 콧등에 땀을 닦으며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마치 내 뼛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답니다. 나는 덜컥 겁이 나서 쭈뼛거렸지요. 아이고, 순이 아주머니, 제가 이번 주에는 꼭 보내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정말 사정이 생겨서 딱 다음 주까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일거리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내가 애처롭게 말을 했건만 그 아주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답니다. 아줌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봐드렸는지 아시죠? 저도 사람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월세도 밀렸는데 이 낡은 장부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 밥줄이 끊기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 어제도 그 댁 아드님 오셨다가 그냥 가셨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밥값도 못 갚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답니다. 내 아들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세상에나 남의 밥값 못 낸다고 자식까지 팔아먹는 꼴이라니. 나는 그 순간 내 낯짝이 얼마나 벌겋게 달아올랐을지 짐작도 안 갔어요. 남편 간병하느라 내놓고 나설 수도 없었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요. 나는 그만 목소리가 튀어나와 버렸답니다. 아이고, 순이 아주머니, 내 새끼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세요? 내 아들 녀석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아. 이 늙은이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빌어먹을 돈이라도 이 악물고라도 갚을 테니 내 아들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장 나한테 빚 독촉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얼굴도 보지 말아요. 이 늙은이가 쪽팔려서 더 못 오겠거든요. 나는 정말 악을 썼답니다. 그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쓱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요. 내 손등은 너무 세게 쥐어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려서 터질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그 식당을 나오면서 나는 얼마나 오만하고 모질였는지 몰라요. 그 순간
내 빚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내 아들이 그 밥값도 못 내는 무능한 엄마를 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속이 좁았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식당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세상에, 그깟 푼돈 때문에 내가 밥집 아주머니한테 저런 소리까지 하다니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민준이 말입니다. 민준이는 덩치도 크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남편 간병하랴, 이 늙은 엄마 챙기랴,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고 이것저것 알바를 전전하는 신세였지요. 물론 그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새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민준이가 밤마다 슬쩍슬쩍 집을 나서는 거예요. 꼭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것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당연히 또 알바하러 나갔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 늙은이가 잠도 많은 편이라 민준이가 나갈 때마다 곁눈질로 힐끗 보긴 했지만 굳이 불러세워 어디 가니? 하고 묻지도 않았지요. 왜냐고요? 아이고, 내가 그 순이네 밥집에서 얼마나 꿀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쳤는데 또 아들 꼬치꼬치 캐묻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자 그 횟수가 너무 잦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이면 민준이는 왠지 모르게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질이 예전보다 훨씬 빨랐고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은 툭툭 끊기기 일쑤였지요. 민준아, 오늘 저녁은 좀 괜찮니? 밥은 좀 더 먹을래? 이렇게 살갑게 물어봐도 그 아이는 고개만 까딱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아이고, 세상에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도 귀찮아하는구나 싶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러움보다 더 큰 건 왠지 모를 불안감이었답니다. 저 아이가 혹시라도 밖에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라도 나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일부러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거리는 깊은 밤이었지요. 캄캄한 방 안에서 민준이가 조용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내가 숨을 멈추고 귀 기울였는데 그 아이가 신발 신는 소리마저 최대한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정말 살금살금 마치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아이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지요. 창문 틈새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민준이가 쏜살같이 골목길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췌해 보였는지 몰라요. 낡은 운동화에 구겨진 점퍼 차림이었지요. 아이고, 저것이 대체 어디로 그리 급하게 가는 것일까 싶어서 그때부터 머릿속이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답니다. 설마 저 녀석이 어젯밤 그 밥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또 무슨 짓이라도 한 건 아닐까? 혹시라도 제가 빚 독촉을 피하려고 엉뚱한 짓이라도 했을까봐, 아니면 이 늙은 엄마 대신 돈을 구하려고 위험한 일이라도 했을까봐 온갖 무서운 상상만 하게 되었지요. 민준이가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씻지도 않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답니다. 내가 옆에서 챙겨주려고 해도 아이는 쌩하니 밀어내기 일쑤였고요. 세상에, 내 새끼가 이렇게 엄마를 피하는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저 녀석이 혹시라도 내 눈을 피해 몰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못난 생각까지 들었지요. 나는 정말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 식구라도 단속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아이를 닥달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망가졌으니 아이가 엇나가는 것도 다 내 탓이겠지
하면서 혼자 사귀려 했었답니다. 아이고, 그때부터 나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그 밥집 아주머니의 매서운 눈빛과 돈 갚으라는 독촉 소리만 떠올리게 되었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꼬박 10년을 모아온 내 돈이 있었어요. 비상금이라고 은행에 넣어두고 혹시라도 큰일 나면 이 돈으로 수술이라도 하려고 아껴뒀던 돈이었지요. 금액이 적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돈인데 꼬박 2천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문득 그 돈이 걱정돼서 내가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내미는데 창고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어머니, 이 통장으로는 얼마 전에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뭐라고요? 큰 돈이 나갔다고요? 내가 분명히 확인했을 때 그대로 있었는데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톡톡 두드리더니 네, 어머니. 지난주 수요일 새벽 시간대에 무인 출금기로 500만 원씩 2번, 총 1,0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1,000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총 2천만 원 전액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내 통장에 있던 내 노후 자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니요. 아이고, 그 돈을 모으느라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단 하나였답니다. 바로 밤마다 몰래 나가던 내 아들 민준이의 모습이었지요. 아이고, 저 녀석이 내 돈을 훔쳤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겁니다. 이 늙은 엄마의 돈을, 그것도 남편 병원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을 지가 감히 훔쳐서 쓴단 말인가요? 순이네 밥집에서 빚 독촉받을 때 그 아주머니가 잘생긴 아들이 있으면서라고 비꼬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혹시 저 녀석이 밖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져서 이 돈을 날려버린 건 아닐까? 가장 못된 상상부터 떠오르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늙은 엄마의 신부였던 것이지요. 아이고, 내가 저 녀석을 왜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삐뚤어지게 두었을까? 온갖 자책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앞선 건 배신감이었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민준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녀석은 받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며칠 밤낮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아이고, 이젠 정말 끝이구나 싶었지요. 내 돈도 사라지고 아들은 집을 나갔고 남편은 아프고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 텅 빈 방 안을 보며 엉엉 울었지요. 내가 얼마나 그 식당에서 꼴사납게 구렸는지도 생각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내 돈과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답니다. 그래,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일 뿐이다.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쳤지요. 내가 너무 아이를 믿었던 건가? 아니면 너무 믿지 못했던 건가? 그 경계조차 모호해졌답니다. 세상에, 내 새끼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이 늙은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돈을 훔쳐간 녀석을 잡아야 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라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때 문득 그 순이네 밥집이 떠올랐답니다. 혹시 민준이가 밖에서 누굴 만난다면 그 녀석이 가장 편안하게 들렀을 곳이 바로 그 밥집이 아닐까 싶었지요. 내가 거기서 모질게 소리를 지르고 나왔지만 아이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밥은 먹어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그 밥집 앞을 서성이게 되었답니다.
며칠 전 내가 쫓겨나듯 나왔던 그 장소였지요. 낡은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고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겁이 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때 가게 뒤편 구석진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순인의 아주머니가 웬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내 세상이 멈추는 듯했답니다. 그 녀석이 바로 내 아들 민준이었던 것이지요. 민준이가 거기서 아주머니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니요. 그것도 얼마나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지 둘 다 그림자처럼 숨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영 수상했답니다. 저것들 짜고 치는구나.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내가 그 밥집 아주머니한테 돈 못 갚는다고 모질게 구렸더니 내 아들이 몰래 그 아주머니랑 결탁해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한 건가 싶었지요. 아니면 녀석이 빚을 갚으라고 도둑질을 한 건데 그 아주머니가 그걸 묵인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순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무언가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 통장에서 훔친 돈의 일부를 저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지요. 아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민준아, 너 여기서 뭐하니? 지금 당장 이리로 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어요. 그 소리에 민준이와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더군요. 민준이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지쳐 보였는지 아이고 초점 없는 눈빛이 마치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 엄마? 왜 여기?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웅얼거렸지요. 아주머니는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등 뒤로 숨기더군요. 나는 민준이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꾹 참았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봐야 하니까요. 왜 여기 있냐고? 네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내가 내 엄마인데 네가 밤마다 몰래 나가는 이유가 뭐니? 그리고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는데 너도 뭔가 아는 거 아니야? 당장 말해. 이 도둑놈아. 나는 속으로만 소리쳤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답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내 자식을 도둑놈 취급하다니 이 무슨 팔자인가요?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나에게는 네,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이 들렸답니다. 아주머니는 쩔쩔매며 어머니, 그게 다 오해예요.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기분도 아니었어요. 오해? 세상에 내 돈이 사라졌는데 무슨 오해. 이 못난 놈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나는 너무 분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아이고, 그 순간의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내 아들이 나 몰래 다른 사람과 짜고 내 돈을 훔쳐갔다고 굳게 믿어버린 정말 못난 엄마의 최후였지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안에서 며칠을 넋놓고 지냈어요. 내 돈 1,000만 원이 사라졌고 그 돈을 녀석이 훔쳐갔다고 확신했지요. 그리고 그 돈을 훔쳐 달아난 이유가 혹시라도 그 순인의 밥집 빚 때문에 쩔쩔매다가 나한테 손을 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며칠 전부터 오지 않던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나는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혹시라도 남편의 보험금이라도 잘못 처리된 건가 싶어 받았지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설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우호 고객님 되시죠? 저희 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의 배우자분께서 진 빚에 대한 담보 설정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아이고,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남편이 예전에 작은 사업을 하다가 잠시 썼던 빚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갚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아직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당황해서 아니, 그 빚은 다 갚았는데요.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지요. 그러자 그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원금은 상환이 되었으나 연체된 이자와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에 대해 배우자께서 담보로 잡히신 개인 보증이 확인되셨는데요. 해당 보증인이 고객님의 아드님 민준 씨로 확인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아들을 도둑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녀석이 이 늙은 엄마를 위해서 몰래 빚을 갚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이고, 이 직원의 말이 무슨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답니다.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 보증을 섰다고요? 언제요? 내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서 옆에서 남편이 끙끙 앓는 소리도 묻힐 정도였지요. 직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확히 지난달 초에 서류가 처리되었으며 현재 만기가 도래하여 독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주 내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답니다. 내가 그토록 내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욕했던 아들이 사실은 이 늙은 부모의 짐을 대신 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내가 훔쳐갔다고 의심했던 그 1,000만 원이 혹시라도 이 빚을 갚기 위해 나 몰래 썼던 돈은 아니었을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에서 사라진 내 돈 1,000만 원, 그리고 며칠 뒤에 사라진 또 1,000만 원. 그 돈이 혹시 이 빚을 갚으려고 민준이가 사용한 자금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오해해서 그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집을 나가버리라고 저주까지 퍼부었는데 그 아이는 이 모든 걸 짊어지고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내 아들의 희생을 돈을 훔친 도둑의 행위로 둔갑시켜 버렸을까요? 아이고, 이 늙은 부모가 미쳤나 봅니다. 은행 전화 이후로 나는 머리가 하얘진 채로 며칠을 보냈답니다. 민준이가 빚을 갚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자 나는 그날 골목에서 보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순이 아주머니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아주머니가 황급히 그것을 등 뒤로 숨기던 모습 말입니다. 그게 내 돈이 아니라 그 빚을 갚기 위한 증거였을지도 몰라. 이 늙은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지요. 그래서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순이네 밥집을 찾아갔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들어가서 따져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해왔는지 그 아주머니에게라도 알아내야 했거든요. 가게 안은 여전히 북적이고 있었어요. 나는 아주머니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지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내가 아까 민준이와 서 있던 그 골목으로 살금살금 나갔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뭔가 두고 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얄팍한 희망이었지요. 골목은 여전히 눅눅하고 어두웠어요.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때 구석에 쌓여있는 박스 더미 옆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답니다. 아이고, 그게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낡고 해진 작은 가죽 수첩이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가방에서 떨어뜨린 듯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혹시 이 수첩 안에 민준이에 대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세상에, 이 수첩이 순이네 아주머니 것인지 아니면 민준이가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겉표지를 만져보니 낡은 가죽의 감촉이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비밀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답니다. 이게 뭔가 싶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첩을 살짝 펼쳐보았어요.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보였는데 대부분은 식당 운영 장부 같았지요. 김치 3포기, 돼지고기 2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몇 장 넘기자 눈에 확 들어오는 항목이 있었답니다. 바로 외상장부라고 쓰인 항목이었어요. 아이고, 그 외상장부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붉은 글씨들이 마치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지요. 내가 며칠 전 쫓겨나면서 갚지 못한 그 빚이 여기에 적혀 있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장부를 펼쳐보았답니다. 아이고, 그 수첩 안의 글씨를 읽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답니다. 순인의 아주머니의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아주 깔끔하고 반듯한 남자 글씨였지요.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던 날짜와 일치하는 기록이 눈에 띄었어요. 00월 001, 김오호, 민준부, 외상 대금 상환 완료. 1000만 원, 추가 채무까지 일괄 처리 완료. 세상에, 이럴 수가. 이 글씨는 분명히 민준이의 글씨가 아니었답니다. 민준이는 필체가 삐뚤빼뚤하고 투박한데 이 글씨는 얼마나 단정하고 정갈한지요. 그때 문득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건강했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늘 이렇게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하곤 했었지요. 설마 남편이? 아이고,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이 돈을 갚았단 말인가요? 나는 황급히 수첩의 앞 페이지들을 뒤적였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남긴 메모가 보였답니다. 순이 아주머니께 제가 먼저 가봐서 미안합니다. 민준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이 돈은 우리 부부가 함께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니 민준이가 이 짐을 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오우 드림. 아이고, 이 글을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답니다. 세상에, 내가 그토록 도둑놈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오해와 망상이었던 것이지요. 남편이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그 빚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밥집 아주머니에게 빚 때문에 모질게 소리치고 나온 뒤 아마도 남편이 그 빚을 모두 감당하기 위해 몰래 당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 갚았던 것이지요. 이 1000만 원이 사라졌던 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혹시라도 남편이 쓰러졌을 때를 대비해 남겨두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이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민준이가 밤마다 몰래 나갔던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이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혹은 아버지 대신 남은 빚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애썼던 것일 겁니다. 어쩌면 그 골목에서 아주머니와 이야기했던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덮어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모르고요. 나는 그 낡은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움이 느껴졌지만 내 심장은 불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들을 나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했답니다. 내 눈은 귀신의 쉬인 것처럼 가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짓거렸던가요?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이 얼마나 뼈아프게 후회되는지 몰라요. 이 늙은이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아들을, 그 고귀한 희생을 고작 푼돈 때문에, 내 좁은 자존심 때문에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것이지요. 세상에나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뒷문 쪽에 서 계시다가 내 꼴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답니다. 아주머니, 우리 남편이 이 돈을 갚았어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는 찢어질 듯 울부짖고 있었지요. 아주머니도 당황해서 어머니, 그건 어머님께서 워낙 강하시니까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니께는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식당 안쪽에서 민준이가 튀어나왔답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아들. 그 아이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내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아이고, 내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세상에 이 늙은이가 뭘 주저하고 있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복잡하고 냄새나는 식당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이고, 내 평생 이렇게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민준아, 내 새끼야. 나는 그 아이의 낡은 운동화를 붙잡고 온몸에 힘을 다해 울었지요. 엄마가 잘못했다. 아이고, 엄마가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었구나. 네가 내 아버지의 짐을 대신 지고 있었던 걸 모르고 내 돈을 훔쳤다고? 이 못난 엄마가 내게 도둑놈이라고?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얼마나 모질게 저주를 퍼부었는지. 아이고, 이 애미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콧물이며 침이며 다 흘리면서 나는 그 아이의 다리를 붙잡고 빌었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엄마, 그게 무슨... 저는 그냥 아버지 빚을 제가 갚으려고. 민준이가 중얼거렸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새도 없이 계속 울부짖었답니다. 아니야, 네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다 해결하고 가신 거야. 아이고, 내 아버지가 남긴 이 수첩을 봤단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이 늙은 애미가 이렇게 모질게 굴 때도 내게 모든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몰래 해결하고 가셨을까. 네가 얼마나 착하고 대견한 아이인데 엄마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소리에 순이 아주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마침내 민준이의 눈동자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아이도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나는 이 늙은 생애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사귀었을까요? 아버지의 빚을 감당하고 엄마의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티내지 않고 혼자 짊어졌던 것이지요. 엄마, 저는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라도 제가 책임지고 싶어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섞인 울음소리에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내 품에 안긴 이 아들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1,000만 원이 사라진 것보다 내 아들을 도둑으로 오해했던 이 죄책감이 훨씬 더 무거웠답니다. 용서해다오, 내 새끼. 엄마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 잘못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지요.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로지 감사함만이 가슴 가득 밀려왔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지하철역 2번 출구 계단에 다시 앉아 있답니다. 아까 그 모든 소동을 끝내고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밥집 아주머니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남편의 외상 장부가 담긴 그 낡은 수첩을 돌려받았지요. 아주머니는 괜찮아요, 어머니. 두 분 다 고생하셨어요. 하시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답니다. 아이고, 인심 좋은 분 같으니라고요. 이제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있어요. 녀석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제 손에 들린 그 낡은 수첩을 곁눈질하고 있지요. 이 수첩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다시 설 수 있게 해준 기적의 증거랍니다. 저는 이 수첩을 달아 없어질까봐 마치 선물처럼 소중하게 쥐고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남편의 그 단정한 글씨체를 따라 쓰다듬어 보지요. 이 늙은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내 남편과 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거대한 희생을 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고작 빚 독촉의 자존심이 상해 악을 쓰고
내 아들을 도둑으로 몰았을까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굉음이 귓가를 때리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답니다. 저 시끄러운 소음조차도 마치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환영가처럼 들리거든요. 아이고, 이 계단이 예전에는 저를 짓누르는 듯 차갑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지는지요. 제가 쥐고 있는 이 수첩 속의 진실이 이 삭막한 콘크리트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아이고, 이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흙먼지 냄새가 이제는 왠지 모르게 숭고하게 느껴지지 뭡니까?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살면 돼요. 민준이가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야 알았단다.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너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였어. 엄마가 널 오해해서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빚을 갚으며 살게, 이 애미가. 나는 수첩을 꽉 쥐었어요. 이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이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존심에 매달려 살았는지,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얼마나 멀리 밀어냈는지 깨달았답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되돌려준 건 바로 이 수첩 속의 진실과 묵묵히 희생한 두 남자의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저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길은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내 아들, 내 남편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세상에나 이 늙은이에게 이런 깨달음과 감동을 선물해 주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눈물이 또 나려고 하네요. 이젠 기쁜 눈물이겠지요.